종목 스나이퍼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현대기아차 리콜 소식에 자동차주가 대규모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런 하락세를 이용하는 건가요? 외국인이 자동차 관련주 대규모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에 악재만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악재는 바로 자동차주가 급락을 한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쪽이 팔면 한쪽이 사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현대차가 한 20만 원 초입, 기아차가 5만 2천 원 초입 정도 있었는데 글쎄 매수한 세력 자체는 어떤 저가에 대한 인식보다도 일단은 파는 세력을 좀 받쳐주는 측면에서 봤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시장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주는 제가 판단할 때도 리콜은 단기 악재지 장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매도한 세력보다는 매수한 세력이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판 우위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 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팔았어요. 보니까 현물은 한 3,000원, 선물은 10,000계약을 팔았는데 그 종목 중에도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좋았던 5종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성광밴드, KTS, 스카이라이프, 코스맥스, 인터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잘 가네요. 지금 KTS도 KT 계열인데 두 종목이 KT 계열이다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이번 주부터 상승 탄력을 봤더니 좋은 모습. 인터파크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8,000 이상에서 좀 노는 모습입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오늘 성광밴드가 한 6.4%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 이런 개별주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압도적으로 수급적으로 많이 몰렸지 않나 그렇게 좀 봐드리겠고요. 일단은 성광밴드가 오랜만에 반등한 것은 아무래도 1분기 그리고 2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묻어났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태광을 선두로 해가지고 피팅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오랜만에 실적 기저 효과와 실적 개선 효과로 반등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가 오늘 제가 판단할 땐 일봉상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대량의 거래량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개월 정도 23,000원 정도 지지권을 형성했었는데 오늘 일시적으로 약간 추세를 돌리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보겠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한 25,000원 라인 같습니다. 25,000원 정도를 만약에 돌파할 수 있다면 그 타이밍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돌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 목표가는 한 26,500원까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 오늘의 상승세 조금 의미 있게 두고요. 8일부터 유럽에서 IR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상승 위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4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떤 쪽으로 종목 매수했나요? 네, 기관은 오늘 주식을 거의 쓸어 담았습니다. 쓸어 담아 코스피도 담고 코스닥도 많이 담았는데 그중에서 상승 탄력이 좋았던 5종목 살펴드리면요. 우리금융, 페이퍼코리아, CJ헬로비전, SM, 신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은 뭐 쓸어 담았다기보다는 그냥 밑에서 좀 사준 것 같고요. 페이퍼코리아는 정말 잘 가죠. 종이에 선데 이것이 이제 갤럭시 S4 수혜주를 갖지 않습니까? 포장지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그래서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겠으면 압도적으로 좀 매수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SM입니다. 제가 원래 엔트주를 타픽으로 잘 그러는 않았는데 최근 어떤 코스닥 개별주의 트렌드가 게임주가 한번 같고요. 엔트주가 같고 그러니까 실적적인 모멘텀은 다 있습니다만 주가라는 것은 사실 순환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엔트주의 순환매 자체가 오늘 SM에서 뭐 5만 원 밑에서는 조금 마감됐습니다만 조금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드리겠고요. 차트 측면에서 잠깐 봐드리면 SM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사실 YG도 싸이가 이번 주에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 SM 소속 가수들도 활동을 할 겁니다만 최근에 보면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 이렇게 강한 매기세가 도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쪽으로 약간 순환 섹터가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M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만 접하면 지난번에 작년 말이죠. 하한가 갔을 때 이제 SM 실적 쇼크 때문에 갔을 때가 5만 원 이하였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49,500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은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5만 원 대비해서 추가 10% 한 5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SM의 투자 접근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적 모멘텀보다도 순환 차원에서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좀 지켜본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도 SM이 어떤 순환 매기세가 들어오는지 지켜보신다면 단기 공략주 관점에서는 좀 좋아 보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수주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 알아보죠. 네, 신고가 종목. 제가 늘 준비할 때 제일 재미난 섹터가 바로 이 신고가 종목인데 오늘 한 5가지 종목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종목은 상보, 캠시스, 코라홀딩스, 세이버존 INC, 크리스탈.
세이브존 INC가 정말 오랜만에 제 눈에 들어왔네요. 이거 그 종합 유통업체죠. 제가 패션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쇼핑몰의 어떤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캠시스는 사실 아침 장 초반부터 거의 초강세였었습니다. 오늘 시장가는 거의 별개로 강세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 핸드폰 쪽 어떤 스마트폰 수혜주로 좀 부각되면서 많은 매기세. 중국의 공장이 완료됐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강한 상승세 들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특징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상보입니다. 상보. 이 회사도 제가 보니까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IT 회사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품 냄새나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마 회사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보도 있고요. 고영도 있고 그런 종목인데 상보는 대표적으로 복합 시트 필름이라 그럽니다. 디스플레이 필름 쪽을 들어가는 거의 뭐 독보적인 회사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오랜만에 시세가 좀 분출한 것 같아요. 모멘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CNT 투명 전극 필름을 올해 안에 올 연내로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복합 시트 디스플레이 필름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상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조금 자극을 받았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은 상보가 다시 한번 얼마나 좀 무겁지만은 좋은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길게 보면 분명히 1년 동안 2012년 1년 동안 13,000원 정도 있었던 겁니다. 이 IT 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무거웠던 종목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성장 드라이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봉 관점에서 본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15,000원 정도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상승 시세에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요. 이 상불한 주식이 사실은 큰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나면 팍팍팍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중간중간에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IT 종목입니다만은 묵직한 내수주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내일이나 다음 주 시장에 조정을 활용한 매수는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플랜트 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거래처를 더 확장하면서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 1분기 국내 플랜트 업체의 해외 수주 실적이 1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플랜트 산업협회가 공개한 분기별 수주 실적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편중됐던 사업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1분기 수주 실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유럽 대양 해안 플랜트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노르웨이 가스 생산 플랫폼 사업, 그리고 GS건설과 SK건설이 함께 수주한 베트남의 대형 오일가스 플랜트 사업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유럽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수주도 1분기 실적에 포함됐다고 하죠. 최종규 조선해양 플랜트 과장은 삼성물산과 현대중공업의 사업도 2분기에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수주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 국한됐던 플랜트 사업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장하면서 실적 역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부진한 시장에서 이 플랜트 업체들이 하나의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어떤 대표적인 국내 조선사나 건설사를 보면은 해양 플랜트, 해외 수주 모멘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4일날 산자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1분기의 해양 플랜트 발표 동향을 수주 내역을 발표를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118억 불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0.7%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사실은 감소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사에서 있다시피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플랜트 수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많이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가 중동 비중보다도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이머징 쪽에서의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삼성물산이든 대우조선해양이든 아니면 대표적인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옛날에는 중동에 너무 쏠려 있다가 매출처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해외 플랑트 수주가 좀 증가하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다변화하는 데 조금 포커스 맞추신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이 종목들이 어떤 조선주나 건설주 즉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는 사실은 수주 모멘텀과는 조금 별개로 약간 시장 논리에서 좀 움직이는데 그런 것 자체는 사실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은 당장 짧게
그러면 이렇게 수주가 증가했으니까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사야겠네? 그렇게 볼 수만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주 전체적인 동향 흐름을 제가 잠깐 자료한 준비 차트를 가지고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118억 달러 정도가 나왔죠. 118억 정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보면 한 4분기는 보시면 274억 불이었죠. 바로 옆에 맨 우측 그래프가 지금 1분기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맨 왼쪽을 보면 274억 불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2011년도도 그랬고 2012년도 그랬고 4분기에는 좀 수주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분기로 접어들면서 조금 감소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최근 한 3년 동안에 전체적인 해양 플랜트 수주 평균치가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180억 불 정도에서 조금 정체됐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수주 전체적 절대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해양 플랜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 사실 뭐 수주 데이터가 아니라 수주처가 다변화된다는 겁니다. 기존 중동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과연 수주를 해오는데 뭘 수주를 해오느냐. 바로 설비 분야별을 보니까 역시나 지난해부터 트렌드죠. 오일이라든지 가스 쪽에서는 137%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발전이나 담수화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한 78%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해양 플랜트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수주가 증가해야 되는 이 수치가 보시면 거의 평균치 아닙니까?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기가 회복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고유가가 좀 지속되면 오히려 더 상승 드라이브를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한 95달러, 100달러 정도에서 WTI가 조금 적재되다 보니까 사실은 발표되는 수주액 대비해갖고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약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주식시장으로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수주를 해오고 있죠. 수주를 해오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물론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하지만 그 이목에 들어가면 형님들이 수주를 해옵니다. 수주를 해오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업종에서 올라왔듯이 성광밴드라든지 태강, 화이로 코리아 같은 피팅 업체들이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전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사실 삼성물산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이 큰 종목들 수주를 많이 해오는 회사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주가 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글로벌 관이염차라든지 이런 밸브를 만드는 피팅 업체들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이런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가진다면 실제와 실물과 실전 투자의 어떤 그 접목을 조금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수주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관련해서 중소형 피팅주 쪽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형님 덕에 아우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피팅주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장은 제가 오랜만에 뒷목이 좀 뻐근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현대차 리콜 이야기만 뜰 때만 해도 아침에 장 출근을 할 때, 오늘 시장 좀 만만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난데없이 또 북한이 상당히 공격적인 수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북한 리스크에 정말 오랜만에 제 기억으로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움찔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중한 때 지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장중한 때 1940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코스닥도 540포인트까지 가면서 코스닥의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루 변동폭은 3%, 그리고 코스피는 2.2% 이상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장은 1960선 550원을 당겼습니다만은 오전장 분위기만 봤을 때는 거의 패닉 아닌 패닉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오늘 재미났던 것이 수급적인 면에서 보니까 외국인은 항상 제가 보니 먼저 팝니다. 오늘도 주식 한 3천억 선물시장에서는 만기약을 팔면서 상당히 하방이 베팅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리스크가 가져온 그동안의 증시 학습 효과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밑에서 받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실제적으로 장중에도 5천억 이상을 매수를 해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개인이에요. 많이 안다 하면서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서 1,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1,000억 원. 그러다 실제로 보면 오늘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오전장 이후에 꼬리만 길게 달고 다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뭐지? 전쟁 났나?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정신없이 팔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있잖아요. 전쟁 나면 증시가 안 열립니다. 안 열리는데도 우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극도로 위축됐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설상가상에서 오늘 자동차 주까지 리콜이라니 참 한심하죠. 하지만 아까 자동차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콜은 단기 악재지 장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투명할 섹터는 아니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실제적으로 장이 꼬리는 달았습니다. 항상 시장은 급락을 하게 되면 북한 리스크 나올 때 꼬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 자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해안으로 배치한다 어쩌고 하니까 사실 미국 MD 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투자 심리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한마디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겁니다. 사고 싶어서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그냥 비싸 보여서 못 샀던 종목들이 아침에 우르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체가 내일도 조금 박앤세일된 종목이 많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대한 고민 조금 접어두시고 그동안 사지 못했는데 갑자기 급락한 종목에 관심 좀 가지면 상당히 좋은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